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상견 사람이 작년 12월까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 뭐 개인적 사정 나가가지고 네. 상견 사람은 없고요. 네. 사업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6월 달부터 이제 월세를 내라, 임대비를 내라, 기부금을 내라, 사용료가 한 달에 월 천 몇백만씩 내라, 계속 돈을 내라고. 1등의 상금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중에 나머지 500은 총장님한테 옷을 사드려야 된다. 현금으로 500만 드렸거든요.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행사 누구누구한테로 돈을 6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사포커스인은 매주 목요일 늦은 밤 시간대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우리도. 네. 네. 앞에 영상 보니까 네. 불이 꺼져 있는 관제센터 사무실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신라대학교 안에 있는 부산시 드론 실증 사업의 핵심 시설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말까지 4년간 시행된 사업인데 이게 엉터리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니에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와 부산시 시비를 합해 신라대에 약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신라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한쪽에 설치된 IoT 실증센터. 지난 2018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라대가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따낸 드론 실증 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 (2층) 드론 통합관제센터.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도 오랫동안 운영한 흔적이 없습니다. 3층으로 한층 더 올라가 봤더니 공유 오피스와 창업 보육실이 나옵니다. 드론 사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여기가 저희는 상황 여기가 위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장시간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럼 청소를 잘 한다는 거예요. 2층과 3층을 거쳐 이번엔 1층입니다. IoT 드론 전시센터와 VR 체험실이 나옵니다. 여기도 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신라대가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34억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IoT 드론 실증 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해상 안전과 긴급 물류 수송, 생태공원 감시를 지원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산소방본부와 관관공사, 항만공사, 낙동강 관리본부 등이 실증 사업의 대상 기관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겠느냐. 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선정된 대표적인 거 하면은 세관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면 세관이 전체를 감시를 하면은 이 밀수라든지 이런 또 드론을 활용해서 수질 감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고. 신라대 측에 공식적으로 센터 내부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찾은 통합 관제센터. 얼핏 활발히 운영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시간은 앞서 봤던 것처럼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럼 상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전 사람이 작년 12월까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 뭐 개인적 사정 나가가지고 네. 상주한 사람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까 네. 다 운영을 하는데 네. 관제센터에 앉아 직접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드론 장비. 한 대당 좋기 수천만 원 하는 이런 장비를 2대나 갖춰놓고 그동안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국내에선 원격 조정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라 애초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구입해 지금껏 방치해 놓은 겁니다. 법규 자체도 예를 들어 뭐 금정산에 뭐 아까 실종 사업 같은 거 났을 때 우리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띄울 수는 있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법규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드론 뭐한 2kg인가 원격 조정은 지금 불법으로 불법이에요? 안 되거든요. 뭐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서는 규제 같은 것들이 풀릴 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숫자적으로 셌어요. 통합관제센터는 이렇게 문을 연 지 4년 넘게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IoT 전시센터입니다. 썰렁한 전시실 내부에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드론 24대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2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쭉 2대가 있는 거예요? 원래 4대. 원래 4대. 네, 4대. 4대인데 2대는 지금 우리 같이 그 IT 사업을 했던 부산대에서 지금 성과 활용 기간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지금 테스트한다고 들고 나와요. 2대를? 네. 그리고 나머지 20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VR 체험관입니다. 부산 유명 관광지를 드론을 활용해 소개하는 거지만 제대로 운영 한 번 못했습니다. 이 장비 구입에만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도에 들어가지고 20년 2020년? 네. 그러면 들어와서 한 번도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는 쭉 했었죠.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네. 저희도 받기 두렵고 어느 사람도 쓰기 두렵고 해서 활용이 안 됐습니다. 신라대 IoT 실증센터 앞에 있던 2대의 드론 이동 관제 차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주차장. 신라대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여기에 주차돼 있습니다. 신라대 통합관제센터와 현장에 출동한 드론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장비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실증 작업은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홀딩되고 지금 각자 관제센터 역할 그냥 하고 있고 이동센터 이동센터 일을 하고 있고 따로따로. 네, IoT 드론 실증 사업. 이 사업이 뭔가 지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죠. 네, 이 사업의 구도를 잠시 설명해드리면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를 대고 여기에 부산시가 시비를 보탠 뒤에 시 산하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신라대가 테크노파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한 건데요. 부산의 드론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애초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테크노파크는 신라대와의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앞서 신라대에서 사라진 드론 20대와 드론 이동 관제 차량이 부산 테크노파크로 옮겨진 데는 더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IoT 드론 실증 사업의 주관 기관이고 신라대는 협력학교로 참여했습니다. 신라대가 실증센터 건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산 테크노파크가 신라대에 드론 관련 각종 실증 사업을 맡긴 겁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3억 5천만 원의 국시비가 신라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면적 없이 다 커버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사업 초기 신라대가 협력학교로 지정될 때부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부산대나 해양대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장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대나 해양대하고 이제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의외였어요. 네, 의외였어요. 어떤 면에서 우위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지도 않은 대학에서 갑자기 투자도 한다고 투자도 한다 그러고 시도 뭐 투자를 한다 하니 이 의혹의 핵심엔 신라대 A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신라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알고 그쪽으로 옮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런칭을 했거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TP에서 신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신라대는 협력학교로 선정되기 전 드론 관련 시설과 인력, 연구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A 교수는 드론 민간업체 B사를 이 사업에 끌어들였습니다. 정부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지휘를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휘를 입주를 시킨 거죠. 그 당시 상황은 학과도 없었고 전문 교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인프라를 가지고 들어오면 정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신라대와 드론업체 B사가 맺은 이면 계약서입니다. 신라대는 B사의 드론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대가로 5년간 B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라대가 B사를 앞세워 실증사업 협력학교로 선정되자 학교 측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사업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6월 달부터 이제 월세를 내라, 임대비를 내라, 기부금을 내라, 사용료가 한 달에 월 1,000몇백만 원씩 내라, 계속 돈을 내라고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창업보육센터로 입주를 해라. 저희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여기에다 드론 등 1억 원에 이르는 신규 장비 구입비를 B사에 떠넘깁니다. 당연히 신라대는 지원받은 국시비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하지만 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부산 테크노파크가 주최한 드론 챌린지 코리아 대회입니다. 드론 실증 사업 예산 일부가 이 대회에 지원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B사도 참여한 신라대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순위를 바꿔치기 한 의혹입니다. 드론 챌린지라는 거는 이제 드론을 완제품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날리는 것보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전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완제품을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순위가 한 3위인가 뭐 이렇게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가 가서 이제 순위를 1위로 바꿔가지고 B사 대표는 우승 상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신라대 A 교수에게 건넸고 당시 A 교수는 신라대 총장에게 옷을 선물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드론 대회에 나가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1등을 했거든요. 1등의 상금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중에 나머지 500원 총장님한테 옷을 다 드려야 된다. 현금으로 500만 드렸거든요. 드리고 나서 옷을 잘 사 입었느냐 물어보니까 꼴랑 500만 원 주놓고 내 것도 못 사 입었다고. 이후 이를 포함한 A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당시 신라대 총장에게 제출했지만 총장의 반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수들하고 일본 여행 간다고 여행 경비 200만 원하고 총 8,200만 원을 드렸다. 옷값을 얘기를 했거든요. 총장님도 옷을 사 입으셨다면서요. 하니까 웃으면서 뭐 나중에는 이건 좀 빼달라.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신라대 총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준 거 없어요.
수를 통해서 옷값을 500만 원을 옷을 해 입으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또 비사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8월 A 교수는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 K씨의 개인 해외여행 경비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제부시장은 신라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로 이어지는 드론 실증 사업 구도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비업체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외 여행 경비 송금 문제를 두고 대화가 오고 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 A 교수는 여행 경비를 송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게 비사 측의 주장입니다.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행사 누구누구한테로 돈을 6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 저희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달라 해서 직접 교수한테 현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600만 원을요? 네네. 이에 대해 당시 경제부시장 K씨는 처음엔 사실 확인을 거부했지만 그런 걸 지금 애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인지. 그거는 지금 내가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뒤늦게 그 당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 맞지만 직접 여행 경비를 지불했다며 송금 내역을 취재팀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A 교수에게 건넨 현금이 당시 경제부시장으로 가 여행 경비로 지급됐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해당 여행사에 전화를 해 확인을 요청해봤습니다. 그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네. 부산테크노파크는 뒤늦게 신라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여 A 교수가 각종 장비 구입비를 횡령하고 실증 사업도 엉터리로 진행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나간 거죠. 그랬더니 사진 찍은 게 그 회사의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황당한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개를 사야 되는데 한 개만 있어가지고 나머지 어디 갔냐니까 소모품이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뭐 소모품이죠. 배터리는 계속 충방전을 하는 거니까 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 부산테크노파크는 신라대에 있던 드론 장비 20대를 부랴부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층에 그러니까 전시실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신 거네요? 저희 쪽에서 일단은 옮기자. 시의 의견도 갖고 올 수 없는 거 빼놓고는 옮기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네, 혹시 모르니까. 그 당시는 뭐 저희도 약간 충격이었으니까요. 횡령이라는 건 그런 게 있을 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취재팀은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A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정작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위로 자기들도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재료비를 썼어요. 그런 것들도 두세 건이 있어요. 원래 그 업체 자체가 브로커 업체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기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왔고 학교에 사기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들어왔고 또 신라대 측도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IoT 드론 실증 사업. 이 중 신라대에 지원된 34억 원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부산테크노파크가 작성한 IoT 실증 사업 최종 보고서엔 이 사업이 100% 넘는 성과를 달성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니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네,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시는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드론 사업 관련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에 이어 다음 주에도 드론 사업 관련한 더 황당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